안녕. 자, 오늘은 김소월의 산유화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산, 꽃, 새라고 하는 이 시어가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시가 간단하게 보여도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정서랑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운율과 시상전개 방식까지 해서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산유화에서 1년을 한번 봐주시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절마다 계속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산은 우리 이제 존재들이 생성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꽃이 질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 소멸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지금 꽃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꽃이 피네라고 해서 계속 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재의 생성적인 이미지를 핀다라는 이미지로 시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뭐뭐하네 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종결어미를 지금 뭐뭐하네, 그 다음 뭐뭐하네, 그 다음에 꽃은 또 피네 라고 해서 이렇게 시어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꽃이 피네 라고 하는 어떤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감정을 절제하면서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화자는 저 멀리에서 산에 꽃이 피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관찰하는 태도, 그쵸? 관조적인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럼 이어갈게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러면 산에라고 해서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이런 건 나중에 운율 형성할 때 우리 쭉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저만치라고 하는 애가 너무 중요해요. 이 작품은 이 저만치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문학을 이제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혹은 시인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저만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화자가 저 멀리서 피어있는 꽃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화자하고 꽃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혹은 이 꽃하고 이 꽃 사이에서도 여러분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 화자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꽃들 사이에서 저렇게 거리감이 생기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연과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거리감이라고도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꽃으로 표현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화자라고 하는 인간으로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만치라고 하는 해석은 그 대상들이 달라지기는 하더라도 모두 다 거리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피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감을 느끼면서 혼자 피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드냐면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감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뭐 가족이 있다고 하고 정말 친한 친구도 있고 정말 여러분 내가 만족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 번씩은 이렇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들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감,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로 한 존재로서 미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의 그 대상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어떤 이런 고독감, 외로움을 한 번씩 느끼게 되는데 그게 근원적 고독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새라고 하는 애도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이러면 이 작은 새는요. 꽃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대. 그러면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고 너무 좋고 이 산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새가 꽃이 좋다라기보다 꽃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이 꽃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새는 사실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은요, 이 작은 새는 이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도 하나의 존재고, 꽃도 하나의 존재고, 작은 새도 하나의 존재가 되어서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형상화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2연도 3년에도 계속 뭐뭐 하네 라고 하는 종결음이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사연 갈게요.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러면 지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아까 1년이랑은 좀 다르게 1년은 피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이 어느 순간 이제 죽는 순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년하고 그러면 4년하고 마지막 년하고 완전 100% 똑같다고는 안 하지만 약간 이제 변형된 수미상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는 선생님이 시상전개 방식의 수미상관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피었다가 지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의 흐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이 꽃은 여러분 매년마다 피고 지고 내년에도 피고 지고 그 후년에도 피고 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피는 꽃은 계속 피고 지고라고 하는 반복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환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피고 진다라고 하는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가 서로 비교가 되죠. 대비, 생성, 소멸의 이미지가 대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하나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이러면 1년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2년과 3년과 4년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은 지금 보면 음보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보를 고전 시가에 읽을 때는 한 3글자에서 5글자 정도씩 나눠주면 음보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음보를 조금 선생님 한번 표시를 해볼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하면 3개씩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사문보.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하면 여러분 사문보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사문보를 우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음보가 2개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고 2년은 한음보 그리고 사문보. 자, 그 다음에 3년은 사문보 하나 이렇게 나타나고 4년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지금 음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년하고 3년을 딱 반으로 가르면 여기 있는 2년의 모습하고 3년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딱 반으로 접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칭이 돼요. 우리 데칼코마니 해보셨죠, 여러분? 딱 반으로 접으면 모형이 같아져요. 2연하고 3연이. 그래서 2연하고 3연은 모습이 대칭된다라고 해서 대칭 구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1년하고 4년은 수미상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하고 3년은 대칭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시상전개 방식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율을 형성할 때는 여러분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아까 금방 위에서 정리했듯이 사문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들 여러분 1년 4연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산에서라고 하는 단어나 혹은 여러분 지금 우리 종결어미 혹은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시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년하고 4연 수미상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작품은 계속 이 순환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산유화를 봤을 때 아까 선생님 저만치가 해석이 되게 다양하다고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종종 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김동리 작가의 해석을 한번 보면 저만치는 선생님 밑줄 쳐준 것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놓인 이게 가닿을 수 없는 숙명적 거리.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족적인 자연의 공간에 대해서 인간은 향수 저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향수, 동경, 갈망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동희 작가의 해석이고 자 서정주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만치는 겸양과 수세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혹은 그 주변부를 선호하는 초여함을 의미하고 이 인간의 근원적 고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저만치 꽃이 있으니까 저만치 꽃이 있으니까 이 꽃은 이 저만치는 화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주변물 이걸 선택하는 이걸 선호하는 초여함 그 다음에 현재를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 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근원적 고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원적 고독을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화자하고 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해서 내가 저만치 떨어져서 지키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춘수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꽃은 자신의 능동적 의지가 없이 외적인 힘에 의해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이에요. 그쵸? 왜냐면 꽃은 이 땅이 있으면 여기에서 꽃을 피고 꽃이 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꽃은 나의 의지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꽃이 지고 피고 지고가 어떤 환경적인 거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가 있었어요. 이 새는 의지에 의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새는 아까 우리 누굴 상징하면 인간 즉 화자를 의미했었잖아요. 감정이입을 썼으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 이 꽃은 그곳에서 그냥 주어져 있는 삶만 살면 되는 거니까 자유의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연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동경과 좌절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당연히 좋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책임이 따르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이런 자연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연고에서 여러분 우리 수염을 냈을 때도 이 자유의지가 있는 새 그리고 꽃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으니까
있으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권영민 교수는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건 자연의 순환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이 과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작품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들과 인간의 이 고독감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주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해석 잘 읽어주시고 선생님이랑 정리해놓은 부분들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유아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안녕.